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제426회 임시회 의정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6회 임시회에서는요, 도정 그리고 교육 행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자,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과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모시고 생생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3도 1동, 3도 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현재 상임위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애월읍 갑지역구 의원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 의회 제426회 임시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아라동 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형수 의원이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양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4월 16일에는 8명의 의원이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강경문 의원과 홍인숙 의원은 환경보전 분담금, 강상수 의원은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김승준 의원은 부족한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 대책, 강동우 의원은 인구 소멸 대책, 이정엽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정상 추진, 강하영 의원은 한라산 탐방객, 강봉직 의원은 항목 유적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원인자, 그다음에 원칙을 강조하셔서 분담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 사항으로 넣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접근, 이렇게 한 발 뺀 이유가 저가 후보자 시절인 코로나19 막바지 기간에서도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1,500만 명 관광시들은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분담금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1,500만 명 관광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1,330만 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춰주긴 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 미만으로 떨어가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역 경기의 둔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바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 경기의 악화로 바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것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은 4월 17일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풍력 공유화 기금 문제와 들불 축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월 18일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김창식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원화, 양병우 의원은 제주 삼나무 자원화 방안, 하성영 의원은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과 미분양 주택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30세대 미만에 관련돼 있는 주택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혹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민간 사업자들이 30세대 미만짜리에 미분양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지금 한 3배 정도
가량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파악해서 네. 그에 따른 부분들이 앞으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읍면 지역의 미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동지역이 한 30%고 70%가 읍면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네, 대체적으로 대략 50% 가까이가 고급 주택입니다. 보통 대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30억에서 50억짜리가 지금 최근 50%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정책이 그 사업자의 저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미분양이 우리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또 건설업자들의 그런 무리한 시도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4월 19일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정민구 의원은 제2부 교육감제 신설, 국제학교 매각 문제를 꺼내들었고 양용만 의원은 읍면지역 중학교 통합 문제, 강성희 의원은 학교 수영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이 영어교육 도시에 그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그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NLCS 제주 매각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걸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통 조성원가가 한 7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주변 시세가 바로 옆에 붙은 A라는 아파트는요 평당 2천만 원이 가요. 교육청 교육감들이 답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교육청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매각 관계까지 저는 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예, 않고요. 승인의 권한만 예, 가지시면 됩니다. 그 후에 재단이 바뀌어서 어떤 그 회사가 바뀌어서 다시 또 우리 교육청에 승인했을 때는 정말 공정하게 원칙에 의해서 심사해서 심사 결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4월 26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4건,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4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기종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때는 우회주의자라는 말까지 써가며 우회를 존중할 것처럼 하였지만 이번 도정 질문 태도는 오히려 우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주지역 특수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제주대학교의 특수교육과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주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 특히 특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426회 임시회는요, 이 도민을 대신해 도정 또 교육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 이번 그 도정 그리고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고태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이번 그 우리 12대 전반기를 총결산하는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추경과 후반기 정책 방향을 가름할 수가 있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했던 임시회였다 저는 생각이고, 특히 그 도지사께서 그 특별자치도 기초자체 설치, 로드맵 등 많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 우리 정민구 의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교육행정 질문의 질문 당사자로 준비를 좀 했었고요. 네. 도정 질문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지사의 정책 수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는 기관에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서 지사의 답을 얻어내는 거, 교육감의 답을 얻어내는 거, 그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그 질의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중복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사의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면서 도민들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뭐 지사의 답변이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은 하기에는 아직 뭐 시기상중인 것 같고, 어쨌든 도정 질문과 교육형 질문은 의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또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정 질문에 고태민 의원께서는 들불축제 등 제주 도민의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셨고 또 어떤 답변들을 얻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들불축제인 경우는 그 제주시장이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원탁회의로 결정을 해라, 제주시장이 명을 했어요. 그럼 그에만 따라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그 위원회에서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들불축제 불을 안 붙이겠다든지 올해는 축제를 안 하겠다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정부의 문화관광축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인격 있는 도지사가 이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들었고, 그다음에 이 양돈 관련해서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방역을 철저히 한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열병 돼지가 열병이 제주도에 반입이 되면은 제주도는 거의 밀집형 돼지 돼지 사육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한순간에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도지사께서도 막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제역 없는 지역으로 선포만 되면은 이 이분도축 고기가 제주도에 반입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모두 또 도민들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요, 버스 준공영제 문제, 또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또 시민복지타운 광장 공원화 등 이 중요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도지사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민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요, 이건 한번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버스 준공영제는 자가용이 좀 편하게 다니지 않게끔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책 자체가, 물론 이 사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양문형 버스라든가 섬식 계류장이 실제 국토부의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셨던 것 같고요.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상당히 위험성 있는 발언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업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업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진행을 앞으로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지금 환경보전 분담금은 저는 저희 원하는 정답은 그거예요. 지금 수도벌 시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더 공론화 작업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손에 손을 잡고 한번 은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이런 부담금 관련해서 한 10가지 부담금을 지금 인하하거나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정책에 우리 환경보전 분담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섬에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랑 손을 잡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겠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를 저는 기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시민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사께서
그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답은 제가 보건대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지사의 발언들이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관심 있던 뭐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환경보전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만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어떤 정책 하나가 마련이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럼요. 예, 또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어떤 익숙해지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태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공영제는 제가 10대 의원 때 아주 그 논란이 많은 과정에서 이게 좀 그 이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 문제제기는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준공영제를 채택해서 우리 교통체제 개편을 할 때는 엄청난 노력과 또 이 도와 행정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통체제 개편을 통해서 준공영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해마다 이 지금 운행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이렇게 투자된 만큼 주민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 환경보전 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도지사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아, 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제주도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23차 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이게 91개가 있어요, 전국에. 네. 예. 그래서 총 32개를 폐지를 18개, 감면을 14개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제주도가 이 정책을 갖고 가서 우리 돈 받게 해줄 부담금 받겠다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데는 더 논리가 필요하다. 네. 아까 뭐 다른 얘기는 잘 안 드리겠는데 아까 환경보전 분담금은 저희들이 그 2010년 초부터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광객 1,000만 명 정도 올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0만 갔다가 지금 1,300만대로 떨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사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사님 정도면은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재부에서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손을 잡고 슬쩍 같이 숟가락 얹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유보를 해버리면요 앞으로 인원이 못합니다. 더 이상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좋아진다는 수치가 없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모두 경기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좀 추진을 뭐 오픈된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정두 의원님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추진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지금도 우리 제주도가 제일 고물가, 용역사항을 보면은 숙박비에다가 1,500원 더 받는다. 렌터카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더 받는다. 전세버스의 5%를 전세요금에 부담을 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관광객이라든지 그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그 큰 영업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좀 시간이 좀 갖고 좀 상황이 좀 달라지면은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아무튼 이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관련해서는 이 두 분 의원님의 의견들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4월 19일 그리고 4월 22일 이틀 동안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의 당사자였던 정민구 의원께서 이 간략한 질문 내용과 함께 또 교육감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어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의원 생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정 질문이나 교육행위 질문 하잖아요. 네. 맨 처음 순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죠? 아니, 좋아요. 근데 좋아요? 제가 우연히 또 처음 하게 됐네요. 교육행위 질문에서. 네. 저는 2년 전에 교육행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교육발전 특구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에서 새로운 특구 지정을 해서 교육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제주도 2월 달에 이미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요, 제주도는 특별법의 교육특례 제도로서 이 특구 지정을 해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허. 그래서 2년 전에 그 질문을 드렸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청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 지정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드렸죠. 2년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예산에 문제가 걸렸어요. 아하. 그래서 어제 10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일단 시범지로 됐고 2월 달에 됐는데 지금 4월 달이잖아요. 2달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그래서 이게 교육발전 특구가 혹시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하셨고 대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을 신청했는데 한 60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제2부교육감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2년 동안 된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직 용역에 과업 지시서상에 딱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2부교육감은요 경기도 교육청만 있습니다. 인구 800만 명 이상, 네. 학생 수 150만 명 이상 돼야 제2부교육감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특별법상 제2부교육감을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교육청 내부에서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청하고 협업 일도 많고요. 의회의 소통 문제, 지역 주민들 소통 문제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부교육감을 두어서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아마 이번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교육감께서 흔쾌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학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2년 전에는 초, 중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고등학교 과정은 지켜보겠다. 이유는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표선고 학생들이 의외로 대학을 좀 잘 갔나 봐요. 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셨고,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구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하셨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비를 다니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라 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저는 그 답을 들은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만큼 교육감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이번에 교육행 질문에서는 남다른 수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감께서도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교육행정 질문에서요, 늘봄학교 그리고 유보통합, 아이비 학교 확대 등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 교육행정의 최대 현안은 어떤 거고 또 교육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고태민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 늘봄학교 유보통합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좀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늘봄학교라든지 유보통합의 경우는 정책 추진에 앞서서 기본 요건이 되는 그 인력과 예산, 조직, 또 사무에 대한 명확한 그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아이비 학교 확대입니다. 네네. 이 교육감께서는 아이비 학교 확대, 이 초등학교, 중학교 희망하는 학교는 어디든지 허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비 교육 확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아이비 학교가 지정 운영되는 것도 아닌지 저 본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되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학교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학급을 확대하려고 교육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학교가 아니. 원하는 학교에는 학교를 할 수는 없고 학급, 매일 한 학급을 두 학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의 학급을 증원하겠다. 그것도 예.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애월고등학교에 그 미술과가 있고 보통과가 있어요. 네. 일반과가 있는데 이네들이 학생회장도 따로 갖고 이 동질감이 없어. 이질감이 났다. 그래서 또 재정도 지원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미술과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는 그 잘못돼 가고 있다 저는 생각. 제주에 전체적으로 아이비 교육을 할 수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희망하는 자를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정책이 필요하지 두 개 학과를 간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 아니 미술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음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번 해보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교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네. 의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한덕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죠. 학교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좀 변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뭐 과별로 이제 나누는 그러한 그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어쨌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두 분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어떤 정답은 의견을 없어요. 따라야 할지 저도 참 네. 고민이 되는 그런 뭐,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뭐 이런 그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는 도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고심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3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 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 체납 취소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소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소안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뇌병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강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기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3세 미만 제주도 초등학생들은 버스 요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4월 23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 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양경호 의원은 골프업계의 행정적 지원 요구에 대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3년 동안 특수를 누리면서 도민 할인을 축소하고 요금 인상한 골프업계가 엔데믹 이후 실적이 부진해지자 제주도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은 도민들이 봤을 때 얌체같이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에 지원을 하겠다, 상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무런 좋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진짜 얌체 같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뭐 어떤 뭐 공식적으로 뭐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도 나오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어려우니까 이제 또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위원회는 4월 24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의원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치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서도요, 도민을 위한 민생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속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 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조례 등이 그것인데요. 자, 어떨지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민생조례가 실제 우리 도민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민구 의원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점점 드는 생각이, 실제 우리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구체화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실제 이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 있잖아요. 네. 장애의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지체장애에 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많이 양산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건데 이 내용에 대한 거는요, 이미 포괄적 조례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오히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조례라는 게 포괄적 기능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실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하나의 제정된 조례로서 독립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물음표가 있고요. 나름의 내용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 재개정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뭔가 세부적인 것보다는 통폐합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자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고태민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조례를 제정도 하고 재개정하는 게 이 도의원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이걸 의원을 활동하면서 실적으로도 좀 발표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원하자 의원, 그리고 강하영이 우리 또 소속 의원들이야. 그래서 이런 약자들을 위한 조례를 이제 제정도 하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또 13세 미만 어린 학생들에게도 대중교통비를 면제한다. 이런 것들이 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원님들이 담고 있어서 저는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타 조례와 중복성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떤 관계가 있겠지만은 의원님들이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약자라든지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각지대 없는, 또 빈틈없는 조례 제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또 고태민 의원께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 요금 면제 관련 조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도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현장에서 도민들의 반응 함께 들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무료로 된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주 했던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용할 때 버스카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길이 좀 번거롭긴 했었어요. 충전하고. 네, 예비 초등생
부모로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맘 놓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환영하고요.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층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더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전 도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에게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자, 민생을 위한 도의원의 발걸음은 현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번 회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요, 요새 신성장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이 서귀포 혁신도시에 있는 워케이션 오피스 그리고 스타트업 베이 글로벌 센터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함께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3일 회기 중 서귀포 복합혁신센터에 위치한 서귀포 혁신도시 워케이션 오피스와 스타트업 베이 글로벌 센터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정이 목표로 하는 제주 워케이션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해 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과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면 워케이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스타트업 베이 글로벌 센터에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우리 제주 정말 아름답죠. 이 천혜의 환경, 제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꿈일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아서 좋은 환경에서 함께 또 일하면서 제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이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제426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고태민 의원님. 예. 이제 전반기 12대 전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도민들이 권익보호와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운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한 행정의 많은 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민구 의원님. 네, 오늘 우리 대담을 고태민 의원님하고 했는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고태민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기 의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이제 달려갈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시면은 우리 의회의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끔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고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반기 의회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달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두 분과 또 여기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담을 이렇게 또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도의원들의 부지런한 의정 활동이 이 제주도의 발전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426회 임시회 의정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의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